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새음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고등과정에 대해 소개할 교감 박미라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학교에 참 많이 찾아오는데요. 10년 넘게 졸업생들과 소통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이렇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프로젝트나 발표에 너무 능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니?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다 보니까 넌 좀 다르다. 어느 학교를 나왔어? 그 학교는 어떤 학교야? 라는 질문을 공통으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음학교 졸업생들은 대학과 사회에서 누가 봐도 이 세대 아이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결혼식장에 다니느라 무척 바쁜데요. 아직 30도 안 된 졸업생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예비 부부와 식사도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과의 차별화된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아이도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차별화된 새음학교 교육과정, 이 끝점인 고등과정에서는 어떠한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음학교의 고등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과 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 즉 소명의식이 근간이 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 역량을 갖춰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발견하고 결국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독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요즘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독 청년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자라날까요? 우선 새음학교 고등과정은 4년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하여서 4년제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점은 충분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 발휘해야 할 진짜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입시를 하는 학교로서 수능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몰입하게 되고 시간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3과 고1 교육과정 사이의 분절로 인해 누수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고1 시기에 과학에 집중된 고등 공통교육과정의 학습량을 중3 교육과정에 분산시키고 고2에서는 모든 진도를 마무리하여 입시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중3부터 시작되는 소명 수업, 옥타그노시스 진로 검사, 그리고 소논문 연구 프로젝트인 도제 배움과 학년별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비전 트립으로 학생들은 이 시대의 차별화된 인재의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특히 9학년, 중3이 고등과정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교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고1에 배우게 되는 국어 문법과 고전 문학을 중3에서 배우며 많은 학습량과 암기력을 요하는 배움을 제대로 진행하여서 고등국어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해력 수준에 맞는 독서 수업, 가이드드 리딩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 독서 역량, 즉 모든 학업의 기본이 되는 문해력을 심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3에서는 고등수학을 한 학기 정도 앞당겨 배움으로써 고2의 모든 수학 진도를 마치게 되는데 이는 일반 학교가 고3까지도 수학 진도를 나가면서 동시에 사교육에서는 선행을 하는 기형적으로 배우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역량교과인 영어도 영어 활용을 위한 영어 회화 수업과 함께 수능식 문제풀이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높게 나오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학교의 사회, 과학 수업을 고1의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함께 연계하여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강화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음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역량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년이 높아지면 학생의 주도성도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림과 같이 고등공통교육과정에서 고졸 검정고시와 수능교과의 범위를 배우게 되고 고1 2학기부터는 자신의 역량과 필요에 맞는 수준별 교과 특강과 독서 수업,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고려한 교양교과인 삶과 배움 등의 선택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펼쳐보는 도제 배움과 학생 스스로 교과 이름, 교과 내용을 직접 구성하는 학생 개설 수업까지 배움의 깊이는 물론 학생 개인의 주도성과 책임성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함께 세음학교에는 특별한 진로 수업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진로 수업은 자기이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직업윤리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음학교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성공과 경쟁을 위한 진로 탐색이 아니라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소망, 이 시대에 사라져가지만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한 소통과 협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서로의 성공에 기여하는 마인드셋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며 배웁니다.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 채용 대전환이라는 책을 읽고 세상의 변화를 예측했지만 동시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결국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학생들은 이 깨달음을 나의 생각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통해 영상에 남아 친구들, 후배들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독 직업인들의 직업 현장을 찾아가 대화하고 업무 체험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어른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됩니다. 본받을 어른들이 점점 없다고 느끼는 시대인데요. 신실하고 멋진 어른들의 삶의 현장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귀감이 되는 명사를 초청하여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합니다. 올해 고등과정에서는 조선일보에서 오랜 시간 기자로 활동하신 김윤덕 기자님, 교육의 봄 단체를 이끌며 채용과 교육에서의 선순환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멋진 직업으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기독 명사들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음학교에서 학생의 배움이 가장 꼽히는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 주도의 소논문 프로젝트인 도제 배움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잘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충분히 성찰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과 필요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세상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지점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연구 과정을 이끌어가게 되고, 연구에 난관이 분명히 있겠죠. 그 난관을 열정과 끈기, 도전 정신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도제 배움에서 열정, 야성과 같은 학생 주도성을 더욱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주제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몇십 통이 넘는 이메일을 전국 대학교 교수님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어떤 친구는 답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한 장도 받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대학교 현장 수업을 찾아가서 학기 말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을 직접 보고 오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연구 수행력은 물론이고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는 올해의 도제 배움 현장입니다. 이러한 모든 배움의 결과를 통해서 고등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높은 보고서와 발표 수행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작년 도제 배움에서 엄청난 몰입과 열정으로 고등학생 수준을 넘는 AI 원리와 수학을 연구했던 학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도제 배움을 한마디로 결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세음학교에 다니는 기간을 하나의 소설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수능이 아닌 도제 배움일 것 같다. 아낌없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리고 세음학교에서 배운 지식, 정신, 태도의 최종 집합체가 바로 도제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여담으로 지금 이 학생 고3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도제 배움과 함께 수능 성적도 오른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주제는 작년 학술제에서 선보였던 도제 배움의 우수 논문의 제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세상과 미래 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흐름과 변화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탐구에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내려는 학생들의 진한 고민이 담겨 있어서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새음학교 고등과정에서는 매 학년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중3, 사춘기 끝자락에서 여러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할 수 있는 시기에 학생들은 몽골 이동 배움을 통해 이국적이고 낯선 환경에서 규칙적인 생활, 단순한 일상, 검소하고 단촐한 삶의 방식,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몽골의 넉넉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낯설게 보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며 소명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키워갑니다. 그 다음 해인 고1 학생들은 세상과 이웃의 범위를 넓혀 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현지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선교센터를 베이스 캠프로 두고 불교 이슬람 학교에 가서 복음을 담은 스킷 드라마, 다양한 문화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이 주도하여 이끌어갑니다. 기독교인이 소수인 태국에서 학생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복됨,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긍휼함을 마음으로 느끼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 고민하고 새 마음을 품게 됩니다. 새음학교에서 가장 긴 시간 준비하는 비전 트립은 바로 유럽 비전 트립입니다.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표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 즉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화해와 평화의 비전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종교개혁, 독일의 통일 역사를 2학기 동안 충분히 배우고 그 현장인 폴란드, 체코, 독일 등지를 직접 찾아다니게 되는 여행에서 학생들은 이미 과거가 된 아우슈비츠의 절망의 역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독일 통일의 희망의 역사 등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학생들은 유럽 현장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 시대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에 모두의 손을 얹고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반도에도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때의 순간을 기억하는 한 학생은 이렇게 소감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내어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붉은 군대에게 점령당했던 국회의사당의 수치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역사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독일 국민들의 마음, 또 그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할 때 모든 창을 투명한 창으로 내어 안과 밖이 보이게 하고 꼭대기에 투명돔을 설치해서 늘 국민의 눈을 의식하며 정직한 정치를 하려는 독일 정치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그리고 이후 이뤄낸 독일의 민주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독교인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은 독일의 국회의사당에서 독일 정치인들의 선진국다운 민주주의의 정신을 느끼며 독일을 대표해 무릎 꿇고 독일 통일의 기초를 놓았던 빌리 브란트 총리 같은 지도자, 정치인들이 한국에도 나오길 바란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안에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가 심어지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렵다는 입시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서울대학에 가게 되고 스카이를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아래의 표는 새음학교 1회부터 11회 졸업생들이 입학한 대학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서 보시듯이 새음학교는 국내 입시, 국외 입시 모두 하고 있지만 수능 중점 학교도 아니고 유학 중점 학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하고 특별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특별하게 자라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찾은 친구들은 학업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는 올해 고3 친구들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분포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능 3등급, 즉 상위 23%는 서울 경기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주 러프한 입시 지표가 됩니다. 보시듯이 새음학교 12학년 친구들은 모든 교과에서 3등급의 비율이
23%인 지표보다 2배 이상 넘는 비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성과 실력을 갖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세음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지에 대한 도전으로 고등과정 소개를 마치려 합니다. 유럽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 학생들은 독일의 나치 정권의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배움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홀로코스트의 전범, 유대인 박해의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고, 한 사람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셨던 나치 정권의 수장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아이히만은 엄청난 학살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상부의 지시대로만 했을 뿐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뻔뻔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명예로운 교수 자리를 박차고 독일 고국에 돌아와 깊은 고뇌 끝에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에 곡을 붙인 것인데요. 주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했던 보네퍼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학생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보네퍼 목사님이 어떻게 시대에 맞서서 싸우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를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대한민국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님의 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신념도 용기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용기와 믿음을 강구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세음학교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귀한 소명에 응답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음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잘 느껴보셨나요? 오늘 느낀 감동은 입학설명회에서도 이어집니다. 2025년 9월 20일 오전 10시 세음학교 3층 목민홀에서 진행되는 입학설명회는 세음학교의 교육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와 함께 세음학교를 직접 경험한 학부모, 교사, 재학생, 졸업생과의 만남을 통한 질의응답, 세음 교육과정을 더욱 생생히 만나볼 수 있는 교육박람회, 초중고 교육과정별 입학상담까지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음학교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21일 주일부터 9월 30일 화요일까지 현장 혹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교 체험 면접의 경우 신입생은 9월 27일 토요일, 현입생은 개별 연락 후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0월 2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9월 20일 세음학교 입학설명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